안녕하세요. 사연 왔어요 톡톡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올해로 결혼한 지 1년이 채 안 된 35살 여자입니다. 남편과는 1년 조금 안 되게 연애를 하고 결혼했어요. 저는 워낙 소극적인 성격이라 사실 연애 경험도 많이 없습니다. 그냥 뭐랄까 사람이 무서운 타입인가 봐요. 새로 어딘가를 가서 인사를 해야 되는 날이면 그 전날부터 너무너무 배가 아프고 몸에 열이 날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아르바이트 나가는 것도 전날 저녁에 눈물을 뚝뚝 흘리며 내일 꼭 나가야 해, 내일 꼭 나가야 해 하고 스스로에게 진짜 주문 걸듯 얘기를 해야 다음날 갈 수 있을 정도였어요. 오죽하면 학교 다닐 때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제가 카페에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손님들이 조금만, 아주 조금만 불친절한 듯 이거 뭐예요? 저거 뭐예요? 혹은 이거 줘, 저거 줘 라고 얘기하면 제 심장이 너무 둥당둥당 크게 뛰어서 응대를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오죽하면 그걸 보던 사장님이 그냥 저는 손님 응대하지 말고 구석에서 계속 주문 들어오는 거 만드는 거나 하라고 한숨 푹 쉬면서 자리를 바꿔주신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사장님 입장에서는 그런 직원이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너무 죄송해서 한 달도 채 일하지 않고 그만두고 또 그만두고 하면서 일도 제대로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런 성격이니 미팅을 한다거나 소개팅을 한다는 건 더더욱 어려웠어요. 그래도 엄마와 함께 심리 상담도 많이 받고 친구들하고 조금씩 다른 사람을 만나는 연습도 하면서 학교 졸업하면서부터는 그나마 많이 나아지기는 했습니다. 제가 뭔가 다른 문제가 있는 거는 아니래요. 다만 유난히 마음이 좀 여린 편인데다가 사람들을 만나면서 눈치를 많이 보고 신경을 많이 쓰는 성격이라고 하더라고요. 극도로 소심한 사람인 겁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 대하는 게 제일 힘들고 연애는 더더욱 저한테는 힘든 일이었습니다. 한두 번 진짜 순한 남자친구를 만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도 그 친구들조차 저는 좀 힘들어 하더라고요. 일단 스킨십이 전혀 되지 않으니 몹시 그것 때문에 서로 불편한 내색을 감추다가 1년도 연애를 못하고 헤어지는 일이 잦았습니다. 이렇게 살다가는 결혼도 못하겠다 싶은 생각에 아예 모든 마음을 접은 게 제 나이 30 정도 됐을 때의 일이에요. 하지만 부모님 입장에서는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이 혼자서 늙어갈 게 너무 걱정되셨던 모양이더라고요. 게다가 다른 집 딸내미들처럼 막 활발하게 외부 활동도 많아서 혼자 살아도 심심할 일 없고 독거노인으로 늙어갈 걱정 없는 그런 성격이 아니라 저는 진짜 영락없이 집에만 콕 박혀있다가 시들시들 늙어갈 타입이었거든요. 어떡하든 시집은 가야 된다고 엄마 아빠가 동분서주 노력을 하셨고 제가 진짜 싫다고 끝까지 밀었는데 서로 사람을 매칭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에 저를 집어넣어 버리셨습니다. 저 그날도 얼마나 창피했는지 몰라요. 엄마가 억지로 끌고 가서 저를 등록을 하면서 세상에 똑같은 말만 10번도 넘게 반복하시는 거예요. 우리 애가 진짜 숫기가 없어요. 정말 상상을 초월하게 숫기가 없어요. 거의 낯가리는 강아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도 애는 착하고 순해요. 너무 창피해서 다른 사람 앞에서 제 의견 제대로 말 못하는 저지만 엄마를 콕콕 찌르면서 그런 얘기는 제발 좀 하지 말라고 얘기를 다 했을 정도니까요. 그런데 집신도 짝이 있다는 말이 맞기는 한 모양이었습니다. 저를 상담해 주던 분이 갑자기 고개를 번쩍 들고 눈을 반짝반짝 하시더니
글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머, 딱 맞는 분이 있어요. 안 그래도 이분도 너무 소심하시고 표현도 못하시고 그래서 이때까지 여자분 만나실 때마다 다 너무 힘들어 하셨거든요. 그분과 한번 만나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강력한 추천으로 만난 사람이 지금의 남편입니다. 남편과 저의 첫 데이트는 정말 기도 안 막혔어요. 서로 바닥만 보고 커피잔이 뚫어져라 휘휘 젖기만 했거든요. 뭔가 각자 말은 해야 되는데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 몰라서 계속 망설이기만 했습니다. 오죽하면 1시간 반째 커피잔만 들여다보면서 휘젓고 있는 걸 보고 있던 카페 주인이 슬그머니 다가와서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혹시 두 분 지금 소개팅 하시는 거 아니에요? 네, 맞는데요. 왜 그러시죠? 제가요. 죄송해요. 이렇게까지 오지랖이 넓지는 않은데 제가 사실은 레크레이션 강사 자격증이 있는데 실례가 안 된다면 제가 진행을 좀 해드려도 될까요? 에? 진행이요? 그게 무슨... 제가 너무 답답해서 그래요. 저희 집이 사실 소개팅만 하면 100% 성사된다는 진짜 기운 좋은 터에 마련된 카페거든요. 제 별명이 커피 뚜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보면 볼수록 답답해가지고 살 수가 없어가지고요. 제발 부탁입니다. 제발 진행 좀 하게 해주세요. 네. 그러면 부탁드립니다. 감사해요. 너무너무 해드리고 싶었어요. 저희가 얼마나 답답했는지 아시겠죠? 오죽하면 그 커피집 사장님이 저희 앞에 앉아서 진행을 다 하셨다니까요. 그나마 그 사장님 덕에 저희는 서로 마주 앉은 지 1시간 반 만에 이른과 나이 정도만 서로 통성명을 했다가 취미가 무엇인지, 좋아하는 건 뭔지, 요즘에 가장 관심 있는 건 뭔지 그런 것들을 서로 나누게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그 사람과 저한테 아주 드물지만 똑같은 취미가 하나 있더라고요. 저희는 둘 다 소리를 모읍니다. 저 살면서 소리 모으는 사람 한 번도 못 봤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글쎄 소리를 모은다는 거예요. 너무 놀랐습니다. 저도 소리를 모은다는 얘기를 하자 남편도 너무 깜짝 놀라며 그제서야 조금 입이 풀리더라고요. 소리를 모으는 건 어렵지만 간단하고 간단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일단 자동차 소리나 일반 도시에서 듣는 소리는 충분히 모을 수가 있어요. 그냥 녹음하면 되니까요. 그런데 희귀한 풀벌레 소리, 새소리, 그런 것들은 사실 좀 모으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애들이 살고 있는 데를 가야만 모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혼자서 조용히 그렇게 소리를 모을 수 있는 곳을 다니며 가만히 녹음하는 것을 즐깁니다. 그러다 보니 고즈넉히 제일 가벼운 텐트 하나 들고 혼자 백패킹 다니는 게 취미가 되었어요. 아니 그런데 제 남편도 그런 거예요. 취미를 듣고 눈을 반짝이던 카페 주인이 저희 애프터까지 딱 잡아주셨습니다. 어머, 됐어. 두 분이서 이번 주 주말에 같이 백패킹 가시면 되겠어요. 자, 어느 산으로 갈까요? 어디가 편하세요? 그렇게 저희는 얼결의 첫 데이트를 산 위에서 나란히 텐트 놓고 멍하게 앉아있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참 희한하죠? 그냥 온 세상에 저희 둘만 남아있는 것 같은 그 시간이 되니까 숫기 없는 저희들도 이런저런 얘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 기억이 참 좋았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연애를 시작했지만 남들에 비하면 연애랄 것이 사실 없긴 했습니다. 그냥 만나서 말없이 밥 먹고 서로 만나서 말없이 들여다보고 그냥 만나서 서로 조용히 각자 이번에 가고 싶은 산이나 고르는 거였죠. 그러다가 괜찮은 게 있으면 바로 문자로 공유해서 약속 잡는 게 저희 데이트의 전부였습니다. 그렇게 7개월쯤 연애했을 때였어요.
남편으로서는 인생 최대의 용기를 낸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를 만나러 나왔는데 평소와는 다르게 엄청 잘 차려입고 뭔가 지독히 긴장한 듯한 모습이더라고요. 그러고는 쭈뼛쭈뼛하다가 저한테 뭔가를 쓱 내미는 거 있죠? 꽃이 달려있는 너무 귀여운 박스였습니다. 제가 뭐냐고 묻자 저를 제대로 쳐다보지도 못하고 먼 산을 바라보며 청혼을 하더라고요. 자기는 더 이상 다른 사람과 연애를 하고 싶은 생각도 없고 연애할 마음도 없는데 저라면 평생 같이 놀러 다니며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다며 청혼을 했습니다. 청혼하면서 그렇게까지 얼굴 안 봐주는 사람도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 저도 똑같기는 했어요. 그렇게 말하는 그 사람의 얼굴을 들여다보지 못했거든요. 박스째 건네주는 반지를 받아서 제가 열고 직접 꺼내서 끼웠습니다. 진짜 멋없죠. 그렇게 저희는 비대면 청혼과 비대면 승낙을 하는 것처럼 어색하게 결혼 준비를 했습니다. 저희 둘이 결혼을 하겠다고 하니까 양쪽 집에서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찬성이라고 하셨어요. 저는 지금도 저희 시어머니가 한 말이 기억납니다. 그래, 신이다. 계획이 있는 거야. 저 물색 없는 놈 누가 데리고 가나 했더니 똑같은 반쪽이 어떻게 세상에 있었네. 얘, 나는 너한테 많은 거 안 바란다. 내 아들이 저 모양인데 너한테 내가 뭘 바라겠니? 나한테 전화 안 해도 되고 어머님 애교 안 떨어도 돼. 그냥 둘이 잘 살아. 아우, 나는 그거면 돼. 저희 시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저희는 진짜 숫기 없기론 1등이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여동생은 남편과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어요. 제가 말 없음과 소심함의 결정체라면 남편의 여동생은 활발함과 수다스러움의 표본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남편과는 14살이나 차이가 났거든요. 어리고 애교 많고 사랑스럽고 귀엽고 제가 갖지 않은 모든 걸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나중에 조금 시간이 지난 후에 제가 남편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아가씨는 참 사랑스러운 것 같아. 나도 저런 성격이었으면 조금 더 세상 사는 게 편했을까? 아, 어쩜 사람이 저렇게 맑고 밝고 예쁠까? 그렇지? 우리 집 핏줄 아닌 게 딱 티나지? 그게 무슨 소리야? 아, 미안. 내가 아직 말을 안 했구나. 하긴 굳이 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긴 했어. 우리 막내 입양된 동생이야. 우리 아빠랑 친하게 지내던 친구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미혼부셨거든. 아마 아이를 낳고 엄마가 도망갔다는 것 같아. 그래서 혼자서 애써 키우셨는데 병으로 저 아이 3살 때 돌아가셨어. 그분은 고하셨고 보육원에 보낼 수는 없다고 고민 끝에 우리 엄마 아빠가 입양해서 키우셨어. 근데 걱정하지 마. 동생도 그 사실을 알고 있고 아마 조만간 자기 입으로 당신한테도 아마 털어놓을 거야. 그래? 성격이 진짜 맑고 밝은 친구구나. 너무 다행이다. 그리고 어머님, 아버님 진짜 좋으신 분이네. 그렇지? 사실 우리 식구 다 쟤한테 감사하고 있어. 우리 엄마 아빠도 나랑 성격이 비슷하시거든. 무뚝뚝하고 말 없고. 아마 쟤 없었으면 우리 집에서는 1년에 한마디도 듣기 힘들었을 거야. 그나마 나 학교 다닐 때 쟤라도 있어서 집에서 좀 사람 사는 그런 느낌도 나고 그랬었어. 고마운 아이지 뭐. 사실 남편이 그렇게 말을 하고 나니 어머님, 아버님도 더 대단해 보이고 아가씨한테 조금 더 잘 해줘야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가씨도 진짜 성격이 좋았습니다. 저를 딱 3번 정도 만나고 아직 결혼도 하기 전에 제 팔짱을 딱 끼더니 글쎄 이러는 거예요. 언니, 앞으로 저는 언니를 그냥 언니라고 부를 거예요. 그리고 오빠한테 들었을지 모르겠는데 저 입양아예요.
혹시 나중에 집에서 제가 이거 가지고 뭐라고 막 엄마 아빠한테 이런 거 저런 거 투덜거리거나 얘기할 때 언니 당황할까봐 말씀드려요. 언니, 우리 오빠랑 성격 똑같다면서요. 그러면 좀 당황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말해준 거니까 놀라지 말아요. 네, 그럴게요. 그런데 오빠한테 들어서 알고 있었어요. 와, 그 인간이 먼저 이런 얘기를 했다고요? 대단한데? 장족의 발전을 했는데요? 오, 깜짝 놀랐네. 난 또 오빠가 말 안 하고 또 꿍하니 가만히 있었을 줄 알고 언니한테 미리 이실직 깐 거예요. 네, 감사해요. 아가씨는 참 밝아서 좋네요. 언니 고마워요. 우리 식구는 저 시끄럽다고 그러는데 언니는 그래도 밝다고 해주네요. 역시 새언니가 최고구만. 사실 신우이랑 함께 있으면 조금 기가 빨리는 것도 없지 않아 있긴 했습니다. 그래도 저처럼 말없이 조용한 사람한테는 그렇게 맑고 밝게 얘기해주는 사람이 옆에 있다는 게 조금 환기되는 일이기는 했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제 깊은 마음 한구석에는 아가씨가 좀 부럽고 저렇게 되고 싶다라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평생 갖지 못한 모습이었으니까요. 그건 결혼하고 나서 더 커졌어요. 사실 저랑 남편은 서로 성격이 너무 똑같아서 어떤 로맨틱하거나 애교스럽거나 이런 거는 서로에게 기대하기가 좀 힘들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여동생하고 있을 때만큼은 하도 아가씨가 착착 달라붙으면서 오빠 오빠 하고 달려드니까 거기에 못 이기는 척 호응을 좀 해주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좀 부러운 거예요. 어떨 때는 아가씨가 더 애교스러운 아내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사실 남편 옷을 빨기는 해도 그거를 무심하게 개서 넣거나 하지 막 애교스럽게 이거 입어봐라 저거 입어봐라 코디해서 보여주거나 그런 것까진 잘 못하거든요. 그런데 한 번씩 아가씨가 집에 놀러 오면 남편한테 그런 것들을 다 챙겨주곤 합니다. 오빠 이거 입어봐, 오빠 저거 입어봐 그러면서 아주 애교스럽게 이것저것 챙겨주는 모습을 보면 그래 내가 저래야 저 사람도 좋아할 텐데 라는 생각이 들면서 조금 질투 아닌 질투도 나요. 게다가 전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었는데 어쨌거나 입양을 했어도 피는 섞이지 않은 거잖아요. 게다가 왜 제가 이런 생각을 할 때마다 유난히 뉴스에서는 그런 종류의 얘기만 보이는지. 이게 한번 그런 쪽으로 생각이 돌아가니까 계속 마음이 너무 어지럽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제 자신이 너무 싫었습니다. 남편을 제멋대로 의심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전혀 그럴 일이 아닌데 말이죠. 혼자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한 번은 친구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친구가 배가 찢어져라 웃으면서 글쎄 뭐라고 그런 줄 아세요? 야, 너도 사람 됐다. 아무 감정도 없이 그냥 그러려니 하고 남일 관심 없는 것 같더니 그래도 너 네 남편 사랑하나 보다. 그런 감정도 느낄 줄 알고. 그런데 왜 그 대상이 하필 신우이냐고. 혼자 막장 쓰는 거잖아, 내가. 원래 불륜이나 사고는 늘 가장 가까운 데서 나기는 해. 야, 히트친 드라마 봐라. 다 피 안 섞인 남매끼리 애타게 사랑하지. 네 남편이 그렇다는 건 아니고. 어쨌거나 그것도 질투는 질투고. 야, 난 네가 드디어 인간 된 것 같아서 너무 좋다. 진짜 나는 농담 아니야. 정말로 신우이가 더 아내 같단 말이야. 뭔 상관이야. 어차피 멀리 떨어져 살잖아. 더 이상 신경 쓰지 마. 그런데 친구가 어차피 멀리 사니 신경 쓰지 말라는 말이 어느 날 와르르 무너지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신우이가 면접 같은 것들을 보기 위해 시부모님과 함께 살던 지방에서 저희 집 쪽으로 잠시 머물게 되었거든요. 아무래도 직장 구하려면 여기서 준비하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에 방 하나 남는 거에서 조금 지낼 수 있냐고 부탁을 하더라고요. 어차피 남아도는 방이고
저랑 남편이랑 둘 다 밖에서 일하다가 늦게 들어와서 집도 비어 있는데 안 된다고 말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빈 방 하나에 시누이가 들어와 살게 되었습니다. 와, 그런데 어쩜 시누이 하나 들어온 것뿐인데 집이 이렇게까지나 바뀌는지 너무 밝고 화사한 집으로 바뀌더라고요. 사실 좀 낯설기도 했습니다. 시누이는 눈치껏 집 청소도 잘 해놓고 저희가 퇴근할 무렵에 맞춰 맛있는 밥도 해놓고 기다리고는 했어요. 그리고 친묵분이던 저희 식탁에서 얼마나 하루 종일 있었던 일들을 제잘제잘 얘기해주는지 저랑 남편이 밥을 먹으면서 글쎄 웃더라니까요. 저희 둘만 밥 먹을 때는 말 한마디 없이 밥만 먹고 다 먹었으면 내가 치울게 뭐 이 정도 대화는 하는 수준이었거든요. 그런데 시누이와 밥을 먹으면 밥 먹고 나서 디저트도 먹고 디저트 먹으면서 수다도 떨고 정말 가족의 식사 같은 그런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여러모로 생각이 참 많아지더라고요. 그래서 또 친구한테 얘기를 했더니 친구는 또 귓등으로도 제 말을 듣지 않으면서 그런 시누이 있으니 얼마나 좋냐고 고개 겨운 소리 하지 말라고 한마디 매섭게 던졌습니다. 참 그런데 이상하죠. 이게 사람이 한 번 생각이 그쪽으로 흐르니까 그냥 계속 그쪽으로 생각이 가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성격이 둥글둥글해서 그런 얘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툭툭 하는 사람도 아니었고요. 어쨌건 그런 시간들이 지나면서 저는 편하지만 불편하고 행복하지만 그렇지 않은 애매한 시간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던 어느 날입니다. 아침부터 남편과 시누이가 뭔가 둘이 눈빛을 주고받으면서 저 몰래 쑥덕이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하필 제가 그날 동창 모임, 그것도 빠지기가 힘든 동창 모임이 있어서 꼭 나가야 했거든요. 그게 너무 가기 싫더라고요. 하지만 제 결혼식 때 멀리서 와서 가방 순위도 해주고 물심양면 도와줬던 사람들이 다 오는 자리라 밥을 사기로 한 제가 빠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남편과 시누이만 남기고 집을 나서 동창회를 갔는데 아니 왜 하필 그날 동창회에 온 아이들마다 불륜 얘기를 꺼낸답니까? 종류도 참 다양했습니다. 집에 들인 자녀의 놀이 선생님과 바람난 남편도 있었고 회사에 오피스 와이프가 너무나 당당하게 있는 사람 얘기도 있었습니다. 동창 중에 2명은 각자의 배우자가 불륜을 저질러서 이미 이혼을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그 2사람이 겪은 얘기를 쭉 하면서 서로 동병상련으로 2차까지 가는 것을 보고 저는 무거운 마음을 안고 집으로 왔습니다. 사실 그 2차도 제가 다 참석을 할 생각이었지만 마음이 싱숭생숭해서 도저히 참석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1차에 제가 약속한 대로 밥만 깔끔하게 사고 제가 생각했던 시간보다 4-5시간 정도? 이른 시간에 집에 도착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그런데 대문을 열고 딱 신발을 벗으려는 찰나 안방 쪽에서 들려오는 까르르 소리에 저는 우뚝 서버리고 말았습니다. 남편과 제가 지내는 방인데 거기서 시누이의 까르르 하는 웃음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신발을 벗지도 못하고 현관에 우뚝 서서 손만 부들부들 떨고 있었습니다. 오빠, 이거 하지 마. 바로 들키면 어떡해. 그 말을 듣고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들키면 어떡하냐는 그 말이 하나하나 가시가 되어서 제 온몸을 훑고 지나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뭐라고 또 얘기하는 소리가 들리고 안에서 뭘 하는지 뭔가 물건이 옮겨지는 소리 같기도 하고 뭔가 떨어지는 소리 같기도 하고 하여간 그 안에서 계속 움직이는 소리가 났습니다. 온갖 상상이 제 머릿속을 휘감더라고요. 그 안에서 둘이 뭘 하는지 제 눈으로 볼 자신도 없었지만 그래도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핸드폰을 켜서 카메라를 열고 그걸 가슴팍에 있는 주머니 사이에 꽂았어요. 그 와중에도 뭐가 됐던 간에 어쨌거나 증거는 남겨야 된다라는 생각 때문이었죠. 끝까지 망설였습니다. 차라리 모른 척 다시 집을 나갈까라는 생각도 들었지만 그렇다면 제 앞으로의 시간들이 너무나 지옥 같을 것 같았어요. 저벅저벅 다가가서 눈물이 쏟아져 나오는 걸 간신히 참고 벌컥 문을 열었습니다. 문이 갑자기 열리자 그 소리에 깜짝 놀라며 신우이가 바닥에 주저앉아 깍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보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당황하며 멀뚱멀뚱 저를 바라보더라고요. 안 되는데? 왜 당신이 벌써 왔어? 남편은 두 손에 리본을 들고 있었습니다. 침대 위에는 장미꽃으로 하트가 쭉 깔려 있었고 그 주변에 작은 캔들들이 놓여 있었고요. 그리고 신우이는 거기에 하나하나 불을 붙이고 있더라고요. 이게 뭐야? 둘이 지금 뭐 하는 거야? 오늘 우리 만난 지 500일 기념일이야. 그런데 이때까지 내가 당신한테 뭔가 하나도 해준 게 없어서 얘한테 부탁해가지고 이벤트 준비하고 있었거든. 그런데 당신이 이렇게 일찍 들어올 줄 몰랐어. 이벤트라고? 당신이? 당황한 저를 보며 신우이는 한숨을 푹 쉬며 손에 들고 있던 캔들에 불을 껐습니다. 언니, 이 이벤트 완전 내 회심의 아이템이었는데, 왜 벌써 들어왔어요? 이거 불 다 켜면 완전 로맨틱한데. 언니, 잠깐만 다시 나가 있으면 안 돼요? 내가 이거 불 다 켜고, 맞다. 꽃다발도 좀 이따 배달 오기로 했는데. 몰라이. 신우이의 말을 듣고 저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서 펑펑 울고 말았습니다. 남편을 의심한 것도 너무 미안하고 당황하면서 이래저래 변명하고 있는 신우이도 너무 귀여운데 혼자 마음고생한 제가 너무 어이없어 터져나온 복합적인 눈물이었어요. 제가 펑펑 우니 남편은 당황해서 제 옆을 서성였고 신우이도 양초를 든 채 어쩔 줄을 몰라 하는 얼굴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나는 혹시 두 사람이 바람피는 줄 알고 금지된 사랑 그런 건 줄 알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야. 그렇게 다정한 남매 없다고 의심해보라고 그랬다고. 그때였습니다. 지금까지 남편에게서 듣지 못한 정말 엄청나게 큰 웃음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남편이 진짜 배가 찢어져라 웃으며 말했습니다. 태어나서 들었던 얘기 중에 가장 어이없고 가장 웃긴 얘기를 들은 것 같다나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러는 겁니다. 당신 나를 진짜로 모르는구나. 나 이렇게 정신없는 애 힘들어. 당신이니까 사는 거라고 그랬잖아. 그랬더니 거기다 대고 아가씨 역시 자기 남자친구 있는데 이 얘기 들으면 큰일 난다며 언니 너무하는 거 아니냐고 자기는 언니처럼 눈 낮지 않다고 저를 오히려 공격을 하더라고요. 언니 저도 취향이라는 게 있어요. 진짜 남매 아니면 쳐다도 안 볼 인간이거든요. 너무 민망했습니다. 남편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도 쓸데없는 상상이긴 하지만 당신이 질투해줬다는 게 좋네. 나도 그렇고 당신도 그렇고 표현이 약한 사람들이잖아. 사실 내가 결혼하자고 했지만 당신이 나를 진짜로 좋아하는지 아닌지 늘 궁금했거든. 그런데 이렇게 질투해주니까 기분은 좋네. 언니, 저는 몹시 우울해요. 제 남자 보는 눈을 이 정도로밖에 생각 안 하셨다니. 그리고 언니, 막장 드라마 너무 본 거 아니에요? 진짜 완전 기막힌 상황이에요. 언니, 제가 엄청나게 성질내도 할 말 없는 거 알죠? 알아요. 미안해요. 내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어요. 정말 내가 미쳤나봐.
너무 민망해서 털썩 주저앉아 고개를 감싸고 저는 얼굴을 파묻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와서 저를 꼭 안아주면서 토닥토닥 달래주더라고요. 그리고 고맙게도 저한테 어이없는 의심을 받았던 시누이는 막 웃으면서 그래도 언니가 그런 상상하고 속상해할 정도로 오빠를 좋아해서 다행이라고 깔깔 웃는 거 있죠? 참 성격 좋아요. 결국 저는 남편이 야심차게 준비한 이벤트도 그렇게 다 말아먹고 쓸데없는 질투로 아주 길이길이 남을 히트 스토리 하나 만들고 말았습니다. 나중에 시부모님이 그 얘기를 듣고 진짜 토할 듯이 웃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자기 아들이 그 정도냐며 몰랐다고. 배가 찢어질 듯 웃었다며 평생 이렇게 웃게 해준 거 꼭 기억하겠다고 저를 놀리시는데 진짜 너무 민망하고 창피했습니다. 어쨌건 남편은 그날 이후 저한테 조금 더 많이 표현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고 저도 남편이 그렇게 표현을 해주니까 거기에 맞춰 같이 표현하는 사람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부부는 요즘 그래도 서로 애정 표현도 하고 감정 표현도 잘하면서 다정히 지내고 있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연 왔어요 톡톡에게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사연으로 또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